약간 그 유튜브에서 보이는 그런 이제 뭐 항문을 세척하는 방법 중에 이제 항문을 비누로 씻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럼 엉덩이가 항문인가? 항문이라고 하면 항문이 있는데 이제 밖에서 보이는 피부 부분과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점막 부분 또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문 안쪽을 비누로 과하게 씻게 되면 당연히 좋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 잘못된 속설이 아니라, 근데 이제 바깥쪽에 우리가 뭐 샤워를 하는데 거기 부분을 피해서 비누를 거기는 묻히면 안 돼, 뭐 이런 건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항문 세척도 과하면 안 좋다고 하는 게, 어쨌든 너무 과하게 닦다 보면 뭐 깨끗하게 한다고 너무 강하게 문지른다든지, 아니면 비대 압력을 너무 세게 해서 상처가 날 정도의 수압으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좋지 않고요. 비대가 사용하면 나쁘다, 그건 아닙니다. 항문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항문의 관리가 상당히 좋다라고 하지만, 그게 너무 과하면 상처가 날 수 있고, 상처가 난 상태에서 뭐 씻는다든지 비대를 쓰게 되면 그거는 당연히 안 좋은 거고요. 그거 말고 그냥 하는 것들은 다 괜찮다. 이게 상식 밖의 행동, 항문 안으로 비눗물을 넣는다든지 그런 행위들만 하지 않으신다면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건조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다. 오래 앉아 있거나 좀 더운 곳에서 이렇게 항문이 좀 되게 습하거나 그 진물 같은 게 막 묻어나 있는 그런 때는 조금 이제 깨끗하게 청결하게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건조하게 유지하고, 그런 건 좀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을 보고 나서도 항문과 가까운 곳에는 또 대변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변이 샜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속옷에 변이 묻어있어 이러면 그게 실제로 딱딱한 변이 나온 게 아니라 습하다 보니 그 항문에 가까운 쪽에 걸려있는 그 변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물처럼 나와서 속옷이나 이런 데 묻어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안 좋은 부분이니까 좀 깨끗하게 씻어주고 닦아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적정하게 유지하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데, 그 항문 쪽을 이제 휴지로 과하게 닦다 보면 상처가 날 수 있다. 대변은 되게 균도 많이 있고 한 그런 부분들이 또 상처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곪는다든지 농양이 생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물티슈는 상처가 있는 조직에서, 물티슈 같은 경우에는 거기 어떤 화학물질들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더 자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티슈를 쓰지 마라,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물티슈를 쓰되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한다. 그리고 그 대변을 보고 이제 휴지를 이용해서 닦을 때도 너무 깨끗하게 닦는다고 해서 상처가 날 정도로 이제 자극하는 건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일반 피부와 다르게 항문 쪽 피부는 약하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적정 수준에서 닦는 게 어렵다면, 예를 들어서 닦을 때마다 변이 좀 묻어나온다라고 생각이 드시고, 그럼 10번 이상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냥 대야 같은데 물을 받아놓고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깨끗해졌다고 생각이 될 때 좀 이게 가볍게 닦아주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물티슈가 꼭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물티슈를 적절히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비데가 없거나 물을 받아서 세척을 못 하겠는데 항문이 너무 많이 더럽다면 가볍게 물티슈로 몇 번 닦아주고, 그 다음에 휴지로 좀 닦아주면 청결도를 유지하고 항문을 또 자극을 많이 안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나이 드신 분들은 변비 관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수술을 하는 게 실제로 꽤 많습니다. 변비 때문에. 변비가 너무 심해서 변이 딱딱해지고, 그리고 그 변이 이제 딱딱해지면서 돌처럼 굳어지기도 하고 표면이 되게 거칠어지면서 장을 뚫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물론 젊은 분들도 있긴 하지만 좀 드물고요. 제일 젊은 분은 30대 후반의 여자분이신데 변비가 너무 심해서 그 대장이 터져서 제가 응급으로 수술을 한 적이 있거든요. 대장암 수술을 하거나 대장 수술을 할 때는 준비를 해서 장을 세척하고 해야지만 유리한 이유가, 대변이 있는 상태에서 장을 자르고 이어주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 그래서 실제로 대변이 있는 상태에서 변비 때문에 장이 터지거나 그렇게 되면 수술을 할 때 2번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 한 번은 인공항문을 만들어주고 터진 부분을 잘라주고, 그 다음에 그걸 복원시키는 수술을 하면 2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례에서도 그 변비 때문에 대변이 터지면서 인공항문을 만드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변비가 조절이 안 돼서 그렇게 수술을 받는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속설처럼 얘기하고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똥독이 제일 무섭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대변이 배 안에 복막염을 일으켰을 때는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서 실제로 수술이 되게 잘 되고 잘 씻어줬지만 복막염이 폐혈증으로 진행을 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사망하시는 경우도 저희들이 종종 보기 때문에, 그래서 변비는 이만큼 무서울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변비는 무조건 안 좋은 거야, 빨리 해결해야 돼, 그러면 변비가 생겼을 때는 무조건 약을 먹고 변비를 해결해야 돼, 이런 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비를 너무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변비약을 과량으로 섭취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변비가 해결될 수는 있지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변비를 더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비약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하는 거는 개인적인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그 약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도 있고, 체질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기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비 관리는 사실 되게 저희 입장에서도 어려운 거다. 그래서 외과적인 부분보다는 사실은 저희 이제 소화기내과 전공을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변비에 대해서 만약에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뢰를 드려서 이분에 맞게끔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에 맞는 뭐 식단이라든지 약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뢰를 드릴 정도로 변비 관리는 본인이 나는 변비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사 습관을 바꾸고 어떤 약을 뭐 찾아서 먹고 이런 것들보다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변을 보는 데 있어서 본인이 이제 너무 힘들어서 과하게 힘을 주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다른 질환들을 또 유발을 할 수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변비 자체가 이렇게 쌓여서 변을 제대로 못 보게 되면 장이 천공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3일 이상 변을 보지 못하는 상황과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변을 보고 싶은 신호를 있는데도 힘을 줘도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시는 분들은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치액 절제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치질이라는 거는 실제로 화장실에 3분 이상 있으면 거의 생긴다라고 본다. 그래서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치질 환자들이 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치액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5분 이상 화장실에 또 있으면 이런 수술을 또 해야 될 수 있으니까 제발 이제 수술하셨으니, 수술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재발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없으면 또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는 게 가장 안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게 한참 전에 숙변을 제거해주면 몸에 좋다라는 것들 때문에 막 광고도 하고, 뭐 사진 판넬 이런 데 보면 뭐 대변에 그 사이사이에 변들이 막 끼어 있고 그런 것들을 장을 청소해서 막 비워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들도 있었고 한데, 지금은 사실 그런 내용이 잘 없잖아요. 숙변에 대한 내용들이. 숙변은 원래 남아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주기적으로 계속 비워줘야 된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숙변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개실이 있는 분이라든지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숙변 자체를 뭐 주기적으로 꼭 치워줘야 된다, 그런 거는 좀 잘못된 속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본인은 대변을 봤다고 매일 본다고 하는데 검사만 해보면 대장에 변이 꽉 차 있는 사람들, 그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매일 대변을 보는데 변비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 어떤 검사를 해보거나 아니면 배가 아파서 사진을 찍어볼 때 대변이 꽉 차 있다, 그러면 그런 때는 이제 전문가와 상의해서 조절을 받는 게 좋겠다라고 하지만, 난 정상적으로 배변 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 뭐 주기적으로 한 번씩 숙변을 비워줘야겠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실이 되게 생소하실 수 있는데, 대장은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 안쪽에 점막층, 그리고 이제 점막층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층, 그리고 맨 바깥쪽을 싸고 있는 장막층이라는 게 있는데, 개실이라는 게 실제로 환자분이 생각보다 많은데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개실은 점막층이 근육층과 장막층을 뚫고 바깥쪽, 장 바깥쪽 이렇게 파이프나 풍선 같은 데서 약해진 부분이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개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개실이 있고, 그러니까 개실이 있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개실은 그 나와 있는 점막에 변이 끼어 있다가
터지거나 그렇게 되면 개실염을 유발할 수 있고, 그게 뭐 농양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변비 때문에 장이 천공이 돼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면서 개실 발생률도 좀 올라가거든요. 보통 젊은 사람들은 우측 대장에 개실이 좀 많이 분포한다고 되어 있고, 서양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왼쪽에 좀 많이 분포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개실염 천공 때문에 응급으로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꽤 있다. 그래서 개실이라는 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대장 내시경에서 개실이 너무 많으신 분들, 근데 그거가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은 여러 차례 개실염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실제로 아예 수술을 해서 그 부분을 제거하는 부분도 장을 자르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숙변의 그런 개념도 그런 개실에 변이 끼어 있을 때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유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3차례 이상 뭐 대변을 무르게 본다, 묽게 본다, 이러면 이제 설사의 정의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병적인 설사는 예를 들어서 횟수도 중요하지만 쌀뜨물처럼 나오는 설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열을 동반하는 설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당연히 병적 설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난 원래 변을 되게 그냥 잘 보는데 오늘은 한 2번 정도 무르게 봤어, 설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병원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니까 조금 지켜보시라 라고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하루에 한 2차례 정도 변을 좀 묽게 보는 정도는 뭐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셔도 되겠다. 단 그게 이제 물처럼 횟수가 너무 3회 이상으로 많이 나온다든지 열이 동반되는 설사가 있으면 그때는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수술하시는 분들은 사실 담낭이 제거되면은 앞으로 소화를 못 시키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실제적으로도 담낭이 기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담즙이라는 게 이제 담낭 안에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만들어지는 곳은 간이고요.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면 담낭의 역할은 그걸 이제 저장하고 농축하고 뿜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환자분들이 그런 중요한 장기를 띄면 어떡해?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좀 극단적인 비유일 수도 있는데, 위암으로 위를 전체 절제했다고 해서 환자분이 못 먹거나 그러진 않는다. 우리 몸이 또 적응을 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담낭은 약간 창고의 기능을 하는 건데, 공장이 잘 있는데 창고가 없다고 해서 몸이 뭐 소화를 못 시키거나 그러진 않겠다. 그리고 증상이 있어서 수술을 꼭 해야 되는 분들, 암이 있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보다는 사실은 담낭암은 그렇게 흔한 암은 아니기 때문에 담낭에 가장 많은 거는 사실 담낭염이거든요. 근데 담낭염은 거의 대부분은 담석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담낭염이 아니더라도 담석이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을 한다든지, 담관 담석증, 황달을 유발할 수 있는 담관에 돌이 있는 거, 또는 담석 때문에 생긴 췌장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 원인이 되는 담낭도 같이 수술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담석이 있고 염증 때문에 벽이 많이 두꺼워져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 차례 그런 만성 담낭염이 있어서 또 벽이 두꺼워진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담낭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술 전후에 그런 소화라든지 생활에 큰 차이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담낭을 제거했다고 해서 환자분들이 소화가 안 되거나 앞으로 이제 몸이 적응을 못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라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필요 없는 장기인데 미리미리 뛰면 안 되나, 아프기 전에? 그건 아니다. 원래 정상적인 담낭은 기능이 있는 거고, 기능이 있는 담낭을 미리 제거할 필요는 전혀 없다. 문제가 됐을 때, 수술을 꼭 받아야 될 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담낭절제 수술을 받으셔도 앞으로 뭐 식사한다든지 소화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담낭암도 그렇고 췌장암도 그렇고 사실 위암이나 대장암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게 돼서 발견이 됐을 때는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요. 담낭은 좀 더 빨리 진행한다? 발생하는 비율은 좀 낮지만 예후가 좀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 게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고, 실제적으로 간이 이렇게 앞쪽을 덮고 있고 그 아래쪽에 담낭이 있다 보니까 증상을 유발하거나 그런 것들도 좀 모호한 편들이 많아요. 그냥 명치가 좀 답답하다. 담낭염도 마찬가지로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명치가 좀 답답하다, 등이 좀 뻗치는 느낌이 난다, 이런 이제 상황도 담낭과 연관된 증상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처음에는 막 다 검사를 해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발견되는 경우도 좀 늦고, 그리고 정말 그냥 염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술을 진행을 했을 때 암이 발견이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번 달에만 제가 담낭 쪽 수술을 한 50건 정도 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조직 검사를 나가 보니까 당연히 염증, 급성 담낭염으로 수술하신 분이었는데도 암이 발견된 그런 경우, 물론 초기였긴 했지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증상이라든지 그런 것들만으로는 담낭을 발견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낭 같은 경우에는 또 복부 초음파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잘 발견이 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잘 받으시면, 물론 이제 진행 속도 빠르기 때문에 그 검사와 검사 간격을 언제로 두는 거는 조금 정하기가 어렵고, 이게 또 발생 빈도가 아주 높은 암이라 그러면 얼마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정해진 바가 있을 텐데, 그런 건 아직 정립된 바는 없고요. 어쨌든 우리가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잘 체크를 해주면 그런 부분들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검진을 잘 받으시는 건 좋겠다. 그건 맞습니다. 대장암이든 뭐 좀 전에 설명드렸던 담낭도 마찬가지고 수술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사실 뭐 위암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중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내시경을 통해서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하는 용종, 선종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잘 하시고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발견해서 용종이랑 선종을 제거를 해주면 암 발생을 거의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발표된 결과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 불편합니다. 실제로 저도 할 때 되게 힘들고, 그 약 먹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도 힘들고, 가서 대장 내시경 받는 것도 많이 이렇게 불편하시겠지만 꼭 받으시는 게 좋다. 그것만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